삶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되돌려줍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이 듦은 단순히 세월의 흐름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다양한 단계를 마주하며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배움을 뜻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열정 속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중년에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위한 투자를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잘못된 절약이나 과도한 아끼는 마음으로 인해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절약은 삶의 기본 덕목 중 하나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게 해주는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절약이 삶의 가치를 해치고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무엇을 아끼고 무엇에 투자할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투자가 아닌 필요 이상의 절약은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자신에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거나 스스로를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주변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오히려 삶의 풍요로움을 빼앗아가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노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긴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자 자신을 위한 시간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이나 지나친 절약은 우리를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후에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3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각각의 주제를 통해 노후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자신을 돌보고 챙기는 것입니다. 노후의 시간은 나 자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삶은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노후에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3가지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며 각각의 중요성을 실제 사연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위한 투자. 건강은 인생의 모든 것의 기본이자 특히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청년기에는 자신의 체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미래의 삶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의료비를 아끼기 위해 정기검진을 미루거나 값싼 약으로 대신하려는 마음은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비용과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검진,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 등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 실제 사연. 이정희 75세 씨는 60대 초반까지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늘 바쁘게 지냈고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주변의 권유를 가볍게 넘기곤 했습니다. 별다른 증상도 없는데 병원 가서 돈 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으로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생활 속 건강 관리도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63세가 되던 해 정희 씨는 갑작스러운 피로감과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고혈압과 당뇨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치료를 위해 약을 처방받았지만 정희 씨는 약값을 아끼기 위해 약 복용을 중단하고 대신 민간요법에 의존했습니다. 그녀는 나이 드니 조금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는 그녀가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이후 그녀는 자신이 건강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반성했습니다. 회복 후 정희 씨는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며 매일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원비는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연장시키는 투자라고 깨달았고 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 더 이상 아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건강 모임에서 주 3회 요가 수업을 듣고 있으며 딸과 손주들과 함께 등산을 다닐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정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돈을 아낀다고 검진도 미루고 약도 줄였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매달 건강검진 비용과 운동비를 기쁜 마음으로 씁니다. 그것이야말로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정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아낀다는 이유로 건강을 소홀히 하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말고 적절히 돌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건강을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며 하루하루를 건강으로 채워나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 더 활기차고 행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투자.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에서 가장 두려운 적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노년에는 직장 동료나 사회적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고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삶은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기 위해 조금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소소한 모임에 참여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노년기의 활력을 더해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는 작은 시간, 소소한 선물을 나누는 마음, 단순한 대화가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 사연. 김영수 68세 씨는 은퇴 전까지 대기업에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회사 환경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외로움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직장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와는 점점 연락이 끊기고 자녀들은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점점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의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취미 생활이나 모임 참석을 꺼렸습니다. 내 나이에 돈을 써가며 모임을 나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누군가와의 연결을
만들어가는 대신 스스로를 점점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년 바둑 모임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바둑을 좋아했던 영수 씨는 처음에는 회비가 아까워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참여했습니다. 바둑 모임에서 그는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주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바둑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그는 종종 바둑 외에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가까운 산책로를 걷는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모임 회비가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돈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며 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외로움을 견뎌야 했다면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그는 바둑 대회에서 소소한 상도 받으며 자신감을 회복했고 그의 일상은 더 이상 무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을 다시 살아가고 싶은 동기와 활력을 주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사례는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은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소한 모임, 짧은 대화, 그리고 따뜻한 관심이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후반기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오히려 시간을 내고 비용을 투자해 스스로를 타인과 연결하세요. 그 작은 노력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오랜만에 안부를 물어야 할 친구는 없으신가요? 혹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계를 위한 투자는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에 색다른 의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소소한 행복을 위한 투자. 나이가 들수록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작은 즐거움이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행, 취미 활동,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이나 사치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 이상 사회적 책임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나 소소한 기쁨을 미뤄두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삶의 중요한 일부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은 반드시 크고 거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기쁨에서 오는 행복이야말로 일상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세 번째, 실제 사연. 박정혜 75세 씨는 젊은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에도 그녀의 가장 큰 즐거움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점점 그림 도구나 재료를 새로 사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돈 써가며 뭐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마른 물감을 사용하거나 닳아버린 붓으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그녀는 점차 그림을 그리는데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도 지루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저 의무적으로 시간을 때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릴 때에 즐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혜 씨의 딸이 그녀에게 말했다. 엄마가 좋아하는 일에는 아끼지 마. 그게 엄마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잖아. 딸의 권유에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고급 수채화 물감 세트와 새 붓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도구들은 그녀의 손에 쥐어졌을 때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설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혜 씨는 새로운 재료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며 다시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색채를 사용해 그림을 완성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지역 미술 대회에 참가해 작은 상을 받았고 이는 그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후 정혜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신의 그림 전시회를 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전시회에서 그녀는 관객들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며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그림을 통해 다른 이들과 소통하며 더욱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정혜 씨의 사례는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작은 사치나 자신을 위한 투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만족감을 넘어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노년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아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위한 선물을 주고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소한 행복을 미루고 있나요? 혹은 무엇이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소소한 기쁨에 투자하는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를 위한 작은 투자는 절대 사치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여행을 계획하거나 오래 미뤄둔 취미를 되살려보는 건 어떨까요? 소소한 행복을 위한 투자가 곧 여러분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노년은 삶의 가장 아름다운 황혼입니다. 지나온 시간과 경험이 만들어준 소중한 순간을 바탕으로 지금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삶은 절대 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변화를 시도한다면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더욱 따뜻하고 빛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만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해 보세요. 그 안에 피어날 꽃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